자,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한겨레가 이재명의 손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네. 있습니다. 작심한 듯 위기의 민주당 시리즈를 한겨레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리더십을 정면 문제 삼고 이렇게 나가면 내년 총선에 참패할 것이다 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가상자산 투기 이런 악재로 민주당이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쇄신을 약속하기만 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혁신기구자 혁신대책위를 임명한다는 것이 또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더욱 키웠다 하면서 실제로 한겨레가 네. 네. 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작심해서 비판한다는 것이 실제로 지난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15일 동안 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 원외인사, 전문가 30여 명을 인터뷰해가지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듣고 보도를 했고 특히 이 보도의 의도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20대에서부터 40대 시민 12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민주당 지지하다가 철회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중과 괴리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재명의 신뢰 위기가 시작돼가지고 돈봉투, 코인 투기로 번지면서 이재명 전체의 도덕성 위기로 번졌고 이것을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하거나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이 한겨레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의 실망감을 안겼고 지도부를 놓고 갈라진 당내 감정적 균열 또한 봉합되지 못했다. 이런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악과 싸우니 우리 잘못은 괜찮다 해놓고 민주당 최면 정치가 일상화됐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비극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민주당이 이 정권이 바뀐 1년 동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했더니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밀어붙였다라는 단어만 기억나요. 그렇죠. 이런 얘기 진짜 지지를 했다 철회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비극적 위기, 전례 없는 위기. 민주당 정치가 무너졌다. 당 면역 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도덕성이 바닥을 찍는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화법으로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존영의 존재 기반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초선 의원의 말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한겨레의 의도가 좀 나타나죠. 이대로 있다가 우리 KBS처럼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한겨레도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야. KBS 다음은 우리구나. 그러면 한겨레도 무턱대고 이재명 지지하고 윤석열 반대했던 이 전략에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거야. 뭐 한겨레 얘들이 무슨 정신 차려서 그랬겠어? 그럼요. 다 이 속에서 움직이는 놈들인데. 그런 애들이 아니지. 그러면서 위기의 근원이 지난 19대 총선의 승리. 우리가 그때 170여 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자 바로 이건 독배를 마신 거다. 이런 말을 했죠. 네. 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망한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선거에서 실패했고 흔히 하는 말로 젖잘싸. 젖서도 잘 싸웠다. 이 젖잘싸다 이런 말을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는데 또 어감도 별로 안 좋잖아. 뭐 젖하면 이게 젖도 생각나지만 모음 오와 결합되는 단어도 생각나고 뭘 젖잘싸?
싼다니까 싸우다의 뜻이 아니고 또 그냥 싸버린다는 뜻도 생각이 나. 그러면서 그냥 이 착각과 오만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런 것도 한겨레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 꼼수 야당 민영배.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당도 시켜주고. 이성만, 윤관석 꼼수 얘들도 꼼수 탈당이거든. 김남국이 코인 좀비 꼼수 탈당. 송영길이 탈당. 그러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직자란 녀석들이 지지자들 밥도 안 사 먹이고 정치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 나 진짜 황당했어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애들이 국회의원은 재테크도 하면 안 되냐? 정치가 돈 없이 돌아가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은 극단적 사익 추구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 이건 오히려 조중동보다 더 심한 네. 비난의 언사죠. 얘네 원래 이래. 그러면서 도덕을 거추장스러워할 정도로 우리 당 의원들이 뻔뻔해졌다. 노무현 마케팅만 한다. 그러면서 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또 비겁한 민주당 의원. 그야말로 보세요. 송영길의 돈 봉투는 86세대의 문제라면 현재 네. 김남국의 코인. 좀비 행각은 미래 세대인 40대 정치인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책임 정치 사라진 민주당의 위기.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를 놓고도 이재명은 당대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재명의 무한 책임은 뭐야 대간절. 뭐 하겠다는 거죠? 무슨 책임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재명은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무한 책임 진다니까 진짜인 줄 알대? 이런 말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만 피하자. 이재명 무한 책임 대신 프레임 싸움만 한다 해가지고 무슨 돈 봉투 물어보니까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돈 봉투 녹취록 질문하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가나 하면서 이렇게 피장파장의 그 오류 화법을 구사하는 이재명을 직접 비판하고 있어요. 이래경의 낙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재명의 무한 책임은 뭔가? 매번 실수를 말해야 할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고 여기 골든타임이 왜 나와? 시점을 놓치고 있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뿐 말입니까? 돈 봉투 살도움에 대해 질문하니까 김연아는요, 박선자는요, 방금 얘기했죠, 태영호는요,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머리 나쁘고 순발력 무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한겨레가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야말로 대의원제 폐지로 맞받아치고 나온 이재명. 게다가 정청래의 상임위원장 아주 사수. 네.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한겨레가 이 민주당과 이재명 손절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손절이란 말도 좀 어울리긴 하는데 딱 그 말밖에 없어요. 이득을 좀 보려고 하다가 자꾸 손해보니까 이제 절연하겠다는 게 손절 아니겠습니까? 발 빼는 거지. 네.